안녕하십니까. 전화무에서 활동 중인 일복 많은 여자 복부인 김은지입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계란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 계산, 정리하고 이를 수집, 요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며 정보 전달 과정의 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부기하여 회계정보 이용자, 즉 투자자,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분기에 장부 기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의 목적은 투자자 즉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동할 것인지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식 등을 통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알려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거죠. 우린 아파트 회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걷어지고 있는지를 회계를 통해 알려주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부기하는 거죠. 그럼 부기란 무엇인가? 부기라는 것은 장부 기입의 준말입니다. 부기와 회계의 기본 목적은 같아요. 장부를 기입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부기의 종류는 장부 기장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뉘는데, 단식 부기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된 장부 기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에서 작성하는 가계부, 현금 출납부 같은 장부가 단식 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식 부기는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나 내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나 내가 받을 금액들을 표시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 기입이다 보니까 간단 입출금만 표시될 뿐입니다. 그에 비해 복식부기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나 기업에서 작성하고 있고요. 거래 판례서에 의해 작성하고 있죠. 복식부기를 하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이 장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내가 줘야 할 부채나 받아야 할 자산 같은 것을 장부 하나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각각 본점 회계, 지점 회계로 나눠지고, 본사와 공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 또한 각각 본사 회계, 공장 회계로 나누어 작성됩니다. 회계 연도는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회계 연도를 두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등을 비교하고 계산하기 위해 설정하는 겁니다. 예전 아파트도 회계 연도를 1년을 넘기지 않았으나 회계 결산일은 제각기였어요. 입주를 7월에 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2년 6월 말까지 회계 연도를 표시해서 관리하곤 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47개 항목 등 아파트 회계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회계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괄로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중도 회계 연도 말이 있던 아파트들은 이제 그의 회계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아파트들의 회계 연도는 12월 31일로 끝나죠.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입주 같은 경우에는 13개월을 회계 기간을 잡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입주 연도의 회계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짧게 잡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거래 판례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을 말합니다. 이 거래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하고 회계의 거래는 거리가 있어요. 회계에서의 거래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 즉 분괴가 발생하는 사건을 거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 계약을 한 달에 1,000만 원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라고 한다면, 이 같은 계약은 일반적으로는 계약이라는 거래가 발생되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보지 않아요. 왜냐? 계약을 했을 뿐이지 아파트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돼서 용역비를 지급할 시기가 도래되어 계산서로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때 차변 청소 용역비, 대변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되었을 때야 바로 비로소 거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계약만 이루어진 것은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하고 회계의 거래는 다른 의미라고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되면 항상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일 금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분계는 차 대변의 각 합이 항상 같아야 하죠.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아래에 대차 평균의 원리와 상통하는데요. 일정 기간 발생한 거래의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분계는 항상 차 대변이 일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시산표 또한 차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죠. 회계의 기본 원리 중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거래의 8요소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요 부분들이 각각 이제 상통 인맥하면서 서로 갖다가 이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등으로 부채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부채 감소, 수익의 발생. 자본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 발생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자산이 감소할 수 있고요. 비용 발생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비용 발생하면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선 이제 거래의 8요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의 8요소를 알았으니까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은 기업이 소유한 유무형의 모든 재산,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예금, 현금 모두를 통틀어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에는 내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창업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타인 자본이라도 현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해도 그 건물은 자산이듯이 그래서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재화나 용역을 자산에서 말했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부채죠. 은행에다 갚아야 할 재화이기 때문에 부채인 것이죠. 그래서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은 순자산 또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에는 주주들을 모집해서 자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창업 투자금을 발생하기도 하고 이거를 출자금이라고 하고 출자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금도 자본이에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잉여금을 주식 투자자에게 배당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수익은 영업이익, 영업의 이익으로 나눠지는데 아파트에서는 관리 수입과 관리 외 수입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자, 관리 비용은 관리 수입으로 발생시켜서 관리비가 적정하게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리 외적으로 발생되는 뭐 승강기 이용 수입, 임대료 수입, 아니면 이자 수입 등은 관리 외 수입으로 관리를 하죠. 비용에는 영업 손실과 영업의 손실로 나눠지는데 아파트에서는 관리 비용과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 외 비용으로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로 인해 발생되는 뭐 청소비, 경비비 등은 관리 비용으로 발생시키고 아파트 관리 외적으로 발생되는 주차장 운영비, 잡손실 등은 관리 외 비용으로 관리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산부채, 순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산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각종 재화와 용역을 말하는데요. 이 중 1년 단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단기 운용 자산을 유동자산이라 하고 1년 이상의 장기 운용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의 단기 운용 자산에는 현금이나 세금, 미수관리비, 성급비용 등이 해당되고요. 1년 이상의 장기 운용 자산에는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 등이 해당됩니다. 부채란 타인 자본이라고도 하며 외부의 금전 또는 재화를 제공할 책임이나 의무를 말합니다. 이 또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지급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 미지급금, 예수금, 연차수당 충당부채, 수선충당금 등이 해당되며 1년 이상의 장기 지급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고 관리비 예치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순자산이란 자기자본 및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영업이익, 그 다음에 또는 뭐 영업 손실들을 말하는데요. 순자산에는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적립금은 관리규약 제62조인가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 처리에 의해 처분하는 예비비 적립금, 공동체 활성화 단체, 기타 적립금, 관리비 차감 적립금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또는 전기에 발생되는 잉여금을 말하는데요. 처분 전 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상의 단기순이익에 해당돼요. 아파트에서는 단기순이익이란 관리외 수익에서 관리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겠죠.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해요.